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선형 진동자의 얘기를 제목을 붙이자면 이게 이제 위치. 그리고 이거 한번 더 미분하면 이제 속도가 나오겠죠. 속도도 구해볼 수 있고요. 속도를 구하면 VT가 되는 거고, VT는 사인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A 사인 되겠죠. 미상은 똑같이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이제 가속도가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이게 되는 거죠. A는 오메가 제곱 X. X에다 요 값을 다시 넣어도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용수철 힘이 작용해서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한 결과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 T는 2파이 루트 k분의 n. 의 역수가 F가 되는 것까지 이제 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제 에너지로 해석하는 방법, 에너지로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마찰 저항이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E는 총 역학적 에너지가 아니라 그냥 역학적 에너지겠죠. 역학적 에너지 E는 2분의 1 mv 제곱, 즉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 더하기 그 다음에 2분의 1 kx 제곱이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산성 포텐셜 에너지 또는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임의의 위치에서 임의의 위치 변이 또는 위치에서 임의의 속도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속도의 범위가 있겠고 변이의 범위가 있겠죠.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총 이런 말 왜 붙였나 모르겠네요. 그냥 역학적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일정하다. 그래서 특정한 위치를 일단 먼저 특정한 위치라고 하는 건 양 끝점에서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물체가 최대 변이죠. 오른쪽 끝에 가 있으면 변이가 A가 되는 거고 왼쪽 끝에 가 있으면 변이가 마이너스 A가 되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그때는 순간적으로 정지합니다. 그렇죠? 순간적으로 정지해서 V가 0이 되고 X는 이제 최대값이 되겠죠. A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항이 0이니까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인 2분의 1 KA의 제곱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건 이제 15번식이고 16번식은 X가 제로인 경우입니다. X가 제로인 경우. 15번식은 V가 제로인 경우. 이게도 다 표시가 돼 있죠. 이는 이제 X가 제로인 경우. 그러면 X에 0 넣으면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거고 그때는 속도가 이제 최대값이 되겠죠. 그 최대 속도를 V0라고 여기서 썼습니다. 여기서는 VM이라고도 써요. VM. V의 최대값 이렇게. VM 또는 V0로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 V0는 이제 최대 속도 또는 최대 속력이 되겠죠. 그래서 V0를 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고 역학적 에너지는 어디서나 일정해야 되니까 이 두 개의 값이 동일하게 되겠죠. A를 알고 있다면 V를 구할 수도 있어요. 이제 V0를 두식에 의해서 구해보면 V0는 루트 그냥 책엔 따로 안 구했네요. 그죠? 이게 이제 같을 테니까 V0 최대 속력은 이미 알고 있죠. V0는 오메가 A죠. 오메가 A 루트 n분의 K A 그렇죠? K에서도 그 값이 나오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A는 이제 루트 밖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이제 그림으로 확인한 건데 단순합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최대 변이일 때 x가 a일 때는 이제 운동 에너지는 파란색으로 표현하는데 운동 에너지는 없어요. 0이에요. 그죠?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 k가 0이 되고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오렌지색으로 표현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거죠. 이 값이 2분의 1 KA의 제곱.
요 값이죠. 그냥 이 값. 그죠? 그리고 그게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겠지. 동일하게. 자, 그리고 이제 원점을 지날 때, 평형점을 지날 때는 속도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됐는데 그 최대값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냥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이때는 제로가 됩니다. x가 제로니까. 자, 왼쪽 끝에 와도 마찬가지죠. 포텐셜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 제로. 임의의 위치, 맨 마지막 F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임의의 위치에서, 임의의 위치라고 하는 건 x가 뭐 0이 아닌 점, 0인 점을 이미 다 구해봤으니까 x가 0, a 사이의 어떤 점일 때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있겠고 운동 에너지도 있겠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x를 알면 2분의 1 kx 제곱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이 둘을 더하면 이제 전체 역학 전체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 값은 항상 일정하다. 오른쪽 그림에 가보면 이걸 이제 에너지 도표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데 이 t는 한 축이죠. 한 축이. 주기 동안에 이제 파란색이 포텐셜 에너지 여기 있죠. 오렌지색이 운동 에너지가 되는데 오른쪽 끝에 가 있을 때가 이제 처음이라고 하자면 그때가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거고 줄어들어서 0이 되는 때는 x가 0인 점을 지나는 때겠죠. 여기가 0이죠. 이 점이 x가 0인 점이에요. 그때는 주기의 절반, 반주기요. 반주기의 다시 반이니까 4분의 t가 될 때죠. t가 될 때. 즉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게 4분의 1 주기가 흘러가는 겁니다. 4분의 1 주기. 4분의 1 주기 흘러가고 또 다시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데 또 4분의 1 주기. 두 번 흘러갔죠. 4분의 1. 또 4분의 1 주기. 또 4분의 1 주기가 흘러가니까 전체 주기가 지나서 원래 위치에 다시 돌아온 거죠. 네. 그걸 보면 이제 여기까지가 포텐셜 에너지는 최대가 됐다가 그러니까 이제 x는 a일 때죠. 그리고 0이 될 때가 는 0일 때. 그리고 또 다시 최대가 될 때가 있는데 이때는 x가 마이너스 a일 때, 왼쪽 끝에 왔을 때. 그리고 다시 0일 때. 그리고 원래 위치로 x는 a로 되돌아온 거죠. 한 주기가 지납니다. 한 주기 동안에 포텐셜 에너지는 최대를 두 번 겪게 되죠. 시작하고 끝을 하나로 보자면 이렇게. 그 사이에 운동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됐을 때 운동 에너지 제로가 되는 거고 완전히 이제 반대로 돌아가죠. 네. 항상 둘을 더한 건 일정한 값이어야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자, 그래서 임의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임의의 위치에서 물체의 속도 v를 한번 계산해 보자. 즉 x가 x일 때 위치가 그냥 어떤 임의의 x라고 주어졌을 때 v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대로 써보면 되겠죠.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a를 알고 있을 때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 이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죠. 두 개를 이제 구해보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v를 구하는 거지. a도 알고 있고 x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v를 구할 수 있겠죠. 그냥 v 제곱에는 이항한 다음에 루트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m2 다 나눠주고 루트 해주면 됩니다. 결과가 a와 x로 표현돼서 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건 오른쪽으로 갈 때는 플러스고 왼쪽으로 진행할 때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a를 뭐 n분의 k를 v0와 a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v0의 제곱이 v0가 루트 n분의 k 오메가 a였으니까 요거를 여기다 넣어서 여기 n분의 k a 제곱 있죠. 요거를 또 v 제곱으로 이렇게 바꾼 건데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두면 되죠. 그죠? 네. 두면 됩니다. 이제 v0로 주어졌다면 a를 v0로
바꾸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A는 아니 뭐를 A를 그죠? n분의 K를 A와 V0로만 바꿔주는 겁니다. 별건 아니고 외우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예제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에너지로 표현한 속도와 변위의 최대값.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죠? x의 최대값은 m, 그냥 a죠. a 진폭. 그리고 v의 최대값 v0 또는 v 맥시멈은 오메가 a가 됩니다. 이제 에너지를 알고 있다면 에너지 값으로 그냥 나타내면 되죠. 2분의 1 mv 제곱이 운동 에너지고 그게 에너지, 네,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고 포텐셜 에너지가 되게 하려면 2분의 1 KA의 제곱이죠. 최대 포텐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고 최대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이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구해보면 이렇게 구해집니다. 에너지가 들어가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거지. 자, 예제 문제를 보시는데 이건 예제 문제 잘 봐야 돼요. 연직으로 매달린 선형 단순 초화 진동자 그러면 매달려 있는 용수철이죠. 처음 용수철만 매달려 있을 때 이 용수철은 우리가 이상적인 용수철로 봐서 얘는 질량이 없다고 그냥 생각합니다. 이 자체는. 그러니까 용수철 길이 그대로 그냥 매달려 있겠지. 근데 여기 물체를 이렇게 달아놓고 가만히 놓으면 15cm가 이렇게 쭉 내려가서 멈춘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새로운 평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물체에 가하는 힘은 중력이 있겠고요. 그리고 용수철이 이제 끌어당기겠지. 용수철이 늘어났으니까. 용수철이 당기는 힘이 뭐 KX 또는 K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수철 힘이 있잖아요. 이때 X는 늘어난 길이죠. 0.15m가 X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정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게 평형이 돼서 KX-mg 또는 mg-kx가 0이 된 겁니다. 그렇죠? KX-mg 이게 이제 알자 힘이 되고 힘 자체가 이제 알자 힘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먼저 K를 구할 수 있겠지. K를 구하면 X분의 mg가 구해집니다. 무게는 mg가 이제 0.3 곱하기 g 0.3 곱하기 9.8 해주면 되는 거고 x는 0.15m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k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나온 k 값이 교재에서 보면 그대로 mg 나누기 x 돼서 약 20N/m 이제 k 값이 구해져 있고 이거를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0.1m 쭉 더 이제 손으로 잡아 끈 거죠. 10cm 쭉 잡아 끌었다가 이제 탁 놓는 거야. 그러면 진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평형 위치인데 평형 위치에서 이미 10cm 늘어난 여기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진폭이 10cm가 되는 거예요. 평형으로부터 10cm.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가 압축이 될 때는 또 10cm 위까지만 딱 압축이 되겠죠. 10cm 내려갔다가 10cm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걸 수직으로 놨다고 해서 뭐 수평하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대신에 수직으로 놓으면 중력이 가해져서 멈춰 있는 여기가 이제 새로운 평형 위치가 되는 거지. 수평으로 놨을 때는 여기가 그냥 평형 위치예요. 중력이 가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놓으면 고개 돌려서 보면 그죠? 예. 그러면 중력이 가해진 것만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형 위치가 달라져 있다. 이번 문제는 뭐냐면 진폭을 구하라. 이제 주어져 있죠. 그냥 0.1m죠. 0.1m 놨다가 당겼다가 놓으니까 보게 되는 거고 최대 속도 V는 오메가 A가 되겠죠. A 루트 A분의 M분의 K A죠. 오메가는 루트 분의 K가 되고 A를 곱해줘도 되고 또는 에너지에 대해서 뭐 굳이 구하고 싶다면 에너지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뭘로 구했나요? 에너지로 구했네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이거 뭐 그냥 A가 주어져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최대 운동 에너지는 최대 포텐셜 에너지 뭐 어떻게 구해도 됩니다. 그렇죠? 오메가 A로 구해도 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총 에너지 보존 법칙 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0.8m 정도가 구해집니다. 다른 방법으로 V를 구하라고 하면 되는 건가? 예, 평형 위치로부터 D번 문제는 이제 새로운 위치죠. 0.05m 임의의 위치에 있을 때 속도 V를 구하라.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죠. 이 경우는 이번에 가서 이렇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2분의 1 A를 알고 있으니까 K A의 제곱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되고 전체라는 말 쓰네요. 예. 역학적 에너지가 되고 그건 운동 에너지 임의의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A X의 제곱이 되는데 이때 이 X가 A는 주어졌는데 여기 A는 얼마 A냐면 0.05m에 있을 때예요. 지금 진폭 A는 0.1m잖아요. 요거의 절반인 거지. 즉 2분의 A입니다. X가. 이걸 숫자로 넣어줘도 되고 그냥 문자로 표현해서 나중에 계산을 해도 되겠죠. 그럼 X는 2분의 A니까 여기에 집어넣으면 2분의 A 제곱. 네. 그럼 V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이 식에서. 그죠?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식에. 외워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산했더니 0.7m다. A는 0.1m일 때. 최대 가속도 구하는 문제 같으네요. 그죠? 최대 가속도 A는 이미 우리 했었죠. 오메가 제곱 A죠. 제곱 A 해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n분의 KA가 되는. 다시 다 넣으면 돼요. 예. 에너지로 해석하지 않아도 다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연습을 에너지로 이제 해석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도 구해봤죠. 총 역학적 에너지는 그냥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이 돼서 9.8 980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x는 a일 때 또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때는 포텐셜 에너지는 최대 포텐셜 에너지의 4분의 1이 되는 데죠. 이거 보면 이게 역학적 에너지인데 얘는 2분의 a가 들어갔으니까 제곱하면 요거의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 그죠? 예. 역학적 에너지 E라고 하자면 요 값은 4분의 A예요. 4분의 2. 요 2. 그럼 얘는 4분의 3이겠죠? 역학적 에너지의 4분의 3은 운동 에너지가 갖는 거고 나머지 4분의 1이 포텐셜 에너지가 갖는 거고 그러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지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구하면 요거의 4분의 1이에요. 그냥 운동 에너지는 4분의 3이 되는 거고 요 값에 4분의 3 이렇게 비율로 구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3, 2 얘는 또는 4분의 2 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구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나오는 건 이제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반진동 운동을 나타내는 운동 형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진자 물리학에서 진자 그러면 그냥 모든 진동하는 물체가 다 진자예요. 그래서 용수철도 진자입니다. 철도 진자인데 여기 이제 따로 진자를 이렇게 단원을 만들어 놓은 건 중력에 의한 진자. 중력이 가해졌을 때 이렇게 이제 이런 시계추라는 얘기예요. 진짜 추. 용수철이 아니라 이렇게 매달려 있는 물체.
그러면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진동하겠죠. 예, 진동합니다. 그런데 이, 이 물체의 입자, 이건 이제 단진자는 입자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입자, 단일한 입자, 그래서 단진자라고 하는 거예요. 점이죠, 점, 파티클입니다. 크기를 무시해야 되는데 그림에 나타나려고 하니까 작은 원으로 동그라미로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 운동은 사실은 원 운동을 하는 겁니다. 궤적은 원궤적의 일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반지름이 항상 일정할 테니까 이 줄의 길이, 실의 길이, 실에는 질량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단진자라고 얘기하고, 진자의 단진자의 운동 방정식을 구하는데, 운동 방정식은 뭐 별 얘기가 없으면 거의 대부분 뉴턴의 제2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운동 방정식. 이 경우에는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림에 이게 10번 그림이죠. 여기 원운동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으로 원운동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원운동은 물체의 접선 운동을 하게 돼요. 물체가 원의 접선 운동. 그때 힘은 접선만 가해지는 게 아니라 지름 방향에 힘이 있고 접선 방향에 힘이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분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두 개밖에 없죠. 중력과 장력이 있어요.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장력이 물체를 끌어당길 테고, 그리고 지구가 물체를 아래로 이렇게 끌어당기겠지. 두 개의 힘. 그런데 T는 이미 이제 지름 방향으로 이 지름 방향 성분 자체가 되는데 mg는 그걸 분해해야죠. 분해하면 이렇게 이게 이제 지름 성분 mg 코사인 세타하고 접선 성분 오늘 이 접선이죠. 접선 성분 mg 사인 세타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세타는 연직면과 이 줄이 이루는 각도니까 여기 mg와 반지름 또는 지름 성분이 이루는 각이 그대로 되겠지. 이렇게 해서 쉽게 이제 정사면에 있는 물체처럼 유사하게 분해가 됩니다. 그럼 분해하고 나면 이제 지름 방향 성분의 힘을 구할 수 있겠죠. FR이라고 합시다. FR의 힘의 합은 중심 방향으로 T가 있고 나가는 방향으로 mg 코사인 세타가 있어요. 코사인 세타. 바깥쪽 안쪽을 이제 플러스라고 하자면, 자 그러면 요 지름 성분의 힘에 의해서 이제 구심력이 이 RJ 힘이 구심력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반지름이 L인 운동을 하니까 R분의 L분의 M V제곱. 이제 구심력에서 이미 공부했던 거, 힘가속도, 구심력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접선 성분의 힘은 FT라고 하자면 이 힘이 곧 여기 mg 사인 세타 하나밖에 없죠. mg 사인 세타. 정사면 하는 것 같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가속도 MAT 접선 성분의 가속도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접선 성분의 가속도는 그냥 G 사인 세타가 됩니다. 사인 세타. AT는 사인 세타. 이게 이제 다 구한 겁니다. 이렇게 다 구해서 그러면 F는 MA가 여기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A를 구하면 가속도 A를 구하면 A가 어떻게 나오냐면 근데 여기 이거를 이제 왼쪽 방향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왼쪽이잖아요. 그렇죠? 왼쪽. 오른쪽에 가 있으면 왼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왼쪽에 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힘을 작용하니까 방향을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AT는 마이너스 G 사인 세타가 돼요. 여기까지 뭐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렇죠? 이미 다 원운동에서 비등속 원운동에서 이미 공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을 하나 여기에 거는데 조건이 뭐냐면 세타가 아주 작을 때 조건이 있어요. 컨디션이 세타가 아주 작으면 사인 세타는 세타가 예를 들어 뭐 어떻게 표현하죠? 세타가 90도보다 매우 작을 때 이렇게 아니면 0으로 근접할 때 그러면 되겠다. 그렇죠? 세타가 0으로 근접하면 극한을 시키면 사인 세타가 뭐가 되지? 사인 세타가 이거 수학 시간에 공부했겠죠? 극한에서 그렇죠? 사인 세타는 그냥 세타로 근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G 세타가 돼요. 인사적으로 G 세타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세타를 보면 여기 세타는 우리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 그죠? 호의 길이 x, 반지름 l 잡으면 세타는 l분의 x죠. x가 l 세타니까 그렇죠? 호의 길이, 중심각 호의 길이 반지름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이거 앞에다 쓸까요? 마이너스 g 곱하기 세타가 l분의 x가 된다고요. l분의 x. 자,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눈에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제 뭐가 보여야 되냐면 앞으로 가보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 복습했던 이거죠, 이거. 여기 가보면 형태가 가속도 A는 한 번 더 하니까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예. 가속도 A는 X의 상수 마이너스 상수를 곱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단진동입니다. 단진동. 이런 형태로 나오면 X를 두 번 미분한 게, 그것도 수학에서 이미 공부했겠죠. 어떤 걸 두 번 미분했는데 그 안에 그 결과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어요. 원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 근데 부호가 반대로 돼서 들어가 있죠. 자기 자신을 두 번 미분하니까 자기 자신이 그 안에 또 들어가 있는데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 있는 건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가 그런 거죠. 삼각함수. 예. 사인을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 되고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니까 그 사인이 그 안에 다시 들어가 있어요. 부호가 바뀌어서. 그걸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A는 두 번 미분한 x를 두 번 미분한 거 안에는 x가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 부호로 뭔가 이제 상수가 곱해질 수는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곱해져 있는 이 상수의 크기가 오메가 제곱이 되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요 내용을 이제 이게 이 단원의 포인트예요. 이 단원의 포인트. 여기서 다시 보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봅시다. A가 X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뭔가 곱해져서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라고 하는 반진동 운동식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는 루트 n분의 L분의 G겠네요. 루트 L분의 G. 앞에서는 우리 루트 n분의 K였는데 용수철에서는 이게 루트 n분의 K가 됐었는데 똑같이 지금은 L분의 G가 된다는 얘기예요. 위에도 진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T분의 2파이가 돼서 주기도 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2파이 F가 돼서 F가 돼서 진동수 F도 이 식에서 구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하면 다 끝난 겁니다. 끝이에요. 끝. 그냥 오메가는 루트 L분의 G네. 이 세타가 작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타가 작을 때 세타 뒤에 그림이 나오나? 안 나오네요. 앞에 그림은 그냥 세타가 작으면 얘가 많이 오른쪽 끝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실험에서도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작은 각으로. 그러면 거의 그냥 직선 운동으로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 이런 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죠? 용수철에 달려있는 물체와 가지게 됩니다. 틀에 매달려 있는 물체가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랑 같다. 세타가 아주 작을 때. 세타가 크면 주기가 좀 더 길어지죠. 실제 이제 2차항, 3차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요 식에 의해서 나온 요 주기하고 요 진동수하고 똑같은 진동을 갖는 n분의 k를 만들어 볼 수 있겠지. 용수철 상수와 질량을 비율을 적절히 조절해서
얘가 같아지게 하는 용수철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 그림처럼 이렇게 여기에 특정한 용수철 상수 K 매달려 있는 물체의 질량 M을 잘 조절하면 그 추의 진동하고 똑같이 진동하는 용수철 진동자를 선형 진동자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 M하고 K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설계하라 그러면 적절히 설계할 수 있겠죠. 아니면 M을 주어지고 요 M에 맞는 용수철 상수 또는 용수철 상수를 주고 같은 주기를 갖는 진동자의 질량을 구하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죠?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교재에는 이거를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작은 각 근사, 작은 각 근사, small angle approximation. 네, 그러면 사인 세타가 세타로 근사가 되니까 그때는 이게 L분의 X가 되는 거고 이미 다 앞에 썼던 식들입니다. 주기도 구해볼 수 있겠고 진동수도 구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교재에서는 물리진자라고 하는 좀 더 일반적인 진자를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 물리진자는 이제 점입자가 아니라 입자가 아니라 그냥 물체예요, 물체. 연속체인 경우에 여기에 모르겠는 둥그런 그런 모양의 여기 이제 구멍을 뚫어서 벽에 고정해서 진동시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전체에 가해지는 힘은 중력은 모든 곳에 가해지지만 질량 중심점을 잡으면 이 질량 중심점의 전체 중력이 가해지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이 실제 중력은 모든 곳에 가해지는 거잖아. 질량이 전체에 다 분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특정 점에 그 전체의 중력이 가해지는 그 점을 설정할 수 있다고요. 동일한 효과를 주면서, 역학적인 동일한 효과를 주면서 그런 점을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게 중심 또는 질량 중심. 질량 중심, 요 물체의 질량이 m이라면 요 점에 그냥 mg가 딱 요 점에만 작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토크 이거는 회전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원운동이니까 그냥 90력 썼지만 지금 회전운동에서는 운동방정식을 구하려면 토크는 타우는 I 알파 이걸 구해야겠죠. 토크는 mg 여기 이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중력인데 회전 중심으로부터 토크를 만들어내는 힘은 중력밖에 없죠. 물론 회전 중심에도 힘이 가해지지만 그건 이제 이 중심점을 지나는 힘이기 때문에 토크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mg 곱하기 mg까지의 수직거리, 그죠? mg를 연장한 이 선까지의 수직거리가 이제 8이 되는 거죠. 모멘트 8을 구해서 이 힘 F에 곱해주면 그게 RF 또는 토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 거리 X는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요 수평거리 X가 되죠. 그래서 L 사인 세타가 됩니다. L 사인 세타. 손에 쥐가 나겠어 이제. 마우스에 하도 힘을 주고 하니까 이 마우스 펜이 있는데 설치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막 설치하고 이래야 돼서 mg L 사인 세타 mg x xf rf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물체의 관성 모멘트 I 곱하기 알파 이 식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I 알파를 구하니까 mgl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교재 아래쪽 쭉 가보면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렇게 I 알파는 마이너스 mgl 세타가 되죠. 그런데 이걸 이제 알파에 대해서 쓰면 알파는 마이너스 어떤 값 곱하기 세타가 나오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식하고 사실 동일한 식인데 회전에 대한 각 성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왼쪽은 가속도가 되고 오른쪽은 변이가 되는 거죠. 각 가속도 각 변이에요. 뭐 A하고 X 사이의 관계나 알파의 세타 사이의 관계나 수학적 관계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죠. 상수가 되는 거고 이게 상수잖아요. 그래서 오메가는 루트 I분의 MGL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 T분의
오메가 분의 2파이를 구하면 이렇게 주기를 구할 수도 있겠죠. 오메가의 역수를 넣어서 2파이를 그냥 곱해준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물리진자의 주기는 2파이 곱하기 mgl분의 i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게중심의 위치도 알아야 되고 그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i 값도 구할 수 있으면 이 주기를 구해낼 수 있겠죠. 또는 오메가를 구해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긴 미터자로 만든 물리진자 그랬는데 미터자니까 그냥 긴 막대예요. 긴 막대. 1미터짜리 막대를 가지고 그 끝을 회전축으로 만들어서 막대가 진동하는 거지. 앞에서는 여기 가보면 용수철 이게 입자를 진동시킨 거잖아요. 근데 입자가 아니라 이게 이제 긴 하나의 막대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막대 이렇게 막대기 막대기라고 그래? 막대. 질량이 다 균일한 막대가 이렇게 1m짜리 막대가 이렇게 진동하겠죠. 그때의 진동 주기를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막대의 끝을 축으로 하는 막대의 관성 모멘트는 3분의 1 ml의 제곱이었죠. 이 식에 그대로 한번 넣는다고 해보자고요. 왜 r이 됐죠? 파이가 아니라 2파이잖아요. 2파이. r이 어디 있어? 파이지 파이. 내 책만 이런가요? 돼야죠, 그죠? r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네, 그래서 2파이 곱하기 mg l분의 이때 mg l은 그냥 막대의 길이 l을 넣으면 안 되고 요 l 원래 우리가 쓰는 l은 앞에 식에서 쓰는 l이 이게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예요, 그죠? 회전축으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니까 막대는 질량 중심이 정 가운데에 있잖아. 그러니까 2분의 막대의 길이에 대해서는 2분의 l에 넣어줘야겠죠. 이걸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니까 이걸 l-라고 하고 얘를 l로 차라리 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교재에 있는 식을 그냥 쓰자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세요. 예.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는 L 프라임. 그냥 교재처럼 두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예. L이 여러 군데 걸리니까. 예. 그래서 mg 곱하기 50cm 0.5m 이거 넣어주면 되고요. 0.5 그리고 3분의 1 ml 요 L은 1m죠. 그냥 1 여기는 요거는 0.5를 넣어주고 근데 교재처럼 쓰면 L이 아예 약분돼 버리니까 교재가 편하겠네요. 그죠? 그럼 L 약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지분의 그래도 L은 하나 남아 있네요. 그죠? 3지분의 2L 2파이 곱하기 3G 9.8분의 2L 1m 1m 이렇게 해서 구하면 1.64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주기가 되는데 만약에 똑같은 길이의 진자라면 주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2파이 루트 G분의 1이죠. 얘는 10분의 1 그러면 2파이 곱하기 10분의 1이죠. 10분의 1 9.8분의 1 얘는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면 2파이 곱하기 30분의 2인 거죠. 15분의 1 그죠? 여기 10이라고 치자면 15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주기는 어떤 게 더 커요? 얘가 더 큰 거겠죠. 막대는 빨리 진동하고 이렇게 입자는 천천히 진동하게 되는 겁니다. 주기가 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니까. 그럼 주기가 몇 배인지도 루트 15분의 10배야? 루트 10분의 15? 몇 배예요 이게? 10분의 15배 그죠? 루트 10분의 15배가 되겠죠? 루트 1.5배가 되는 겁니다. 진자 이 단진자 T0라고 하면 T0는 T의 루트 1.5배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단순 조화 운동과 등속 원운동의 비교 조금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좀 보도록 합시다.